근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다 출산율이 올라갔는데 우리하고 일본만 떨어졌어요. 그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부부가 같이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이 한 얘기가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남편까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육아하기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까 사회 문화적 얘기하셨는데 좀 어떻게 이걸 좀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을까 좀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서울시 이번에 2분기 상반기 흑계 출산율이 이제 0.59 이렇게 나왔잖아요. 혹시 단장님 서울시 25개 구별로 출산율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이 굉장히 재밌는 저희가 수치를 발견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 4개 구는 좀 아웃라이어스 빼고 21개 구를 쭉 출산율을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출산율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들이 있는 그 구보다 뭐 노원구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종이에요. 예, 세종이 제일 높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법으로 반드시 보육시설을 짓게 돼 있어요.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양육에 필요한 그런 무호적인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나와서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충분히 출산율 제고도 가능하다는 게 지금 통계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아까 ESG 얘기도 나오고 오늘 주제이니까 더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도 사실 이게 육아 휴직이나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계, 선의에 의존하는 제도면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능하면 비용이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투자에 관련된 ESG 지표를 좀 더 명료하게 하고 그것을 또 공개를 하는 방안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지금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문화를 좀 더 확산하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 곧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 총수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학계 출산율이 작년에 조금 낮아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색이 뭔지를 좀 심도 있게 지금 연구를 KD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세종시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 육아의 유리한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으면 그 공간을 형성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세종시가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특공 혜택으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얼마나 육아에 같이 참여하는지 남성의 육아 참여 시간이라는 차이가 다른 시도하고 진짜 나는가 또는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공간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정말 차이가 나는지 인프라가 좀 더 잘 조성이 되는지 또 그런 전반적인 분야별 인프라 문화적인 여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통계적인 착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연말에 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표를 하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네, 저도 아까 교수님 얘기해 주신 거 10분 정말 공감하고요. 돌봄 인프라가 굉장히 저희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양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연립주택
혹은 단독주택 단지 내에서의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는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만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한 그룹군을 만들어서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이제 대기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한 그 대기일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아 어린이집을 위한 공동체군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가 지금 출생률이 최저인데도 본격적인 저출생 대책은 사실 작년 8월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차적인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양한 저희가 각도에서 많이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59가는 0.50까지 떨어졌다고. 2분기는 그렇습니다. 2분기가 그것도 3입니다. 53. 네.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윤덕찬 대표님. 아까 말씀드려서 저는 아까 좀 첨언 드리는 일본의 그 인덱스가 이제 MSCI 재팬 인파워링 우먼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주요 지표가 이제 신입 여성 직원에 대한 비율이나 여성 직원 비율, 또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의 근무 분속 연수, 또 시니어 여성 관리자 비율, 임원의 비율, 여성 임원 비율,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었고, 이게 실제로 이 인덱스에 들어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 결론을 이제 공유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윤태열 윤태열 대표님. 네. 저는 좀 기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애기 돌봄실을 만들면서 제일 회복 같은 순간이 언제냐 물어본다면은,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엄마 아빠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바빠서 다시 사무실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양손을 손잡고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 근무실 갑니다. 올라가서 엄마 아빠 일하는 한 10분 정도 보여주면은 다 전 직원들이 누구누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애가 아들 3명이었는데 자기 갑자기 엄마가 좀 병원에 가야 돼. 근데 누구한테 맡깁니까? 근데 근무 시간에 한 10시쯤에 병원 간다고 할 때 그 아이를 사무실에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보면서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기업 문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따라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다가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이 과연 기업 안에서 있냐 없냐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치원에서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격리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전화 와서 2주 동안 쉬어야겠습니다. 왜 쉬냐? 돌봄선생님한테 모시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테니까, 돌봄선생님 할 테니까 2주 동안 계속 회사에서 다 부담할 테니까 애 데리고 온다. 이렇게 돼요.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언어나 모든 것들이, 기업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우리 정책적으로 하신 분들은 다 내년에 수밖에,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할게 하는데, 육아는 출산은 지금 오늘 애를 안 돌봐주면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좀 절실하게 지금 꼭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표님, 네. 그 애는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둘이 본인이 잘 키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는 늦게 석박사하고 야간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박사학위 가고 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다시 대학원 공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17, 18년 전에 정말 초등학교 가서 둘 급식 다 하고, 급식할 때 엄마들 보육하잖아요. 그럼 남자 엄마 아버지가 하면 점심 막 줍니다. 선생님은 여자 부모님하고 밥 같이 먹거든요. 청소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난 뒤에 혼자 와서 점심 건너뛰고 와서 했었거든요. 한국 몰도 해봤었고. 근데 정말 진실한 거 원래 녹색 어머니도 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진짜 경상도 오리지널 경주 사람 경주거든요. 근데 경상도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정말 누굴 위해서 경제활동합니까? 직장생활 합니까? 보통은 가족이거든요. 근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 뭐냐니까
지위와 직급과 돈에 대해서 가족을 내버리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미쳤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정작 퇴직 후에 가족들이 나를 보살펴 줄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짜 뭐냐면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가족, 내 훌륭한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수 일을 안 했는데 그대로 박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저는 감히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꿈에 그린 직장이다. 그 직장. 제가 알았으면 전 거기 가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에서 이거 하는 그런 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황 팀장님, 이거 대기업에서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자발적으로 바로 지금 오늘 서울지사는 없나요? 대표님께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에서는 이런 제도들 아까 휴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제도를 내가 쓰고 나도 평가라든지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페널티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경력 단절이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휴직을 간 기간도 승진 영향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리에서 과장을 가기 위해서는 3년에 대한 그 승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교직 2년 썼다. 그럼 1년만 근무를 하고도 승진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화라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뭐 휴직 제도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쉽게 연장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경력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복합적인 것들이 갖춰졌을 때 진정한 어떤 적실사에 대한 대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